되면은 30% 40% 잡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효율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그 값이 올라가는 거를 보상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또 오래 걸리는 기술인데 제가 언제 실용화가 된다, 언제 그게 그 가치가 지금 화석연료 가치 이상으로 경제력이나 모든 거에서 앞설 수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가 없어지는 에너지를 대체하려면은 그런 기술 개발의 노력과 그런 그 어떤 경제적인 그 효과, 부가가치 창출의 노력을 함께 하면은 현실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안 되고 새로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인류는 정말 지구에서 망하는 거죠. 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에너지 부국 하면은 물론 중동의 나라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미국도 빼놓을 수가 없는 에너지 부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런 미국도 원유의 58%를 수입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런 선진국들의 예는 지금 어떻게 또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예, 선진국들도 지금 이제 에너지의 그 수요 문제가 그 산업이 증가하고 생활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러면은 인구가 늘고 그러면은 에너지의 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자립을 하고자 여러 가지 기존의 그 점차 그 고갈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그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뉴 아폴로 플랜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그 새로운 에너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2020년까지 기존의 그 에너지 시스템을 20%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그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또 지금 배출하는 CO2량의 20%를 절감하겠다. 그런 그 계획도 있고, 네. 일본도 이제 쿠어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그 새로운 에너지 개발하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변화 문제하고 그 국제 동향하고 보면은 그 기후변화 문제하고 새로운 에너지 문제가 계속 그 대두가 되면서 국제적으로 그 97년에 그 교토 의정서라는 게 채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물론 미국이라든지 모든 나라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유럽이나 일본은 비교적 그 교토 에너지의 정신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에너지 자립의 그런 노력을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코펜하겐에서 다시 모여가지고 이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참여해서 새로운 에너지 개발과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여간 각국의 그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의 그 개발 전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바탕에는 그 녹색 성장과 그 녹색 기술이 바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세계적인 문제를 살펴봤죠. 거시적으로요. 네.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문제를 봤는데 이제 우리의 문제로 좀 시각을 바꾸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문제만큼은 참 심각하게 와닿는 것이요. 예. 특히 강수량만 보더라도 이게 참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온도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안 이랬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데, 이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지금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죠? 기후변화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도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는 30년 동안에 0.7도가 올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나 온난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국지성의 어떤 변화도 느낄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남부 지역은 이제 아열대화가 많이 됐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과도 대구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남 지역에 많이 그거 하던 것이 요새는 충청도나 조천 쪽으로 많이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그 명태도 이제 안 잡힌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명태를 수입을 해서 이렇게 건조하는 그건 하지만 동태를 수입을 해서
그거나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변화가 왔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체험할 수 봄, 가을도 굉장히 짧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온난화의 속도나 기후변화의 속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진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기술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글쎄요, 에너지면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인 것이,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나라 이런 말 참 많이 썼었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석유가 매장이 되어져 있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석유나 가스를 조금 채굴하고 예. 석유가 한 방울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석유를 요만큼 캐기 위해서 지금 경제성을 따진다 그러면은 기존 석유를 사는 거에 10,000배가 든다 그러면은 네. 그게 누가 그걸 개발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기존의 부존에 석탄은 좀 있지만 석유나 가스 같은 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에너지의 근간이 물론 석유나 석탄으로 해서 기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고속철도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대규모 산업시설을 만들 때 전기 공급을 걱정하지 않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에너지 한 방울 나지 않고 전부 수입을 하는데도 그 정도의 좋은 에너지 기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입하지만 또 그런 좋은 기반을 가지고 좋은 산업과 기술을 가지고 또 그만큼 경제를 많이 성장시키는 거는 한국민의 큰 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경제가 빨리 성장할수록 그다음 우리가 세계에서 선진국에 진짜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자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는 수입해서 쓰는 부분이 더 올라가는 건 올라간다 그러고 네.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화석연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자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진짜 가져 있는 역량을 가지고 선도에 서서 세계적인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선점해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도 수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그러니까 수소 시스템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로림만 하고 시화호에 짓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력 발전소는 아마 세계 거의 최대의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해서 이제는 화석연료 이후의 녹색 에너지 시대에는 우리가 꼭 땅에서 파내는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져 있는 자립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올 수가 있겠죠. 네. 저희들이. 예. 그런데 저희가 에너지